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은입니다. 네, 머니네버슬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장 주말을 힘들게 했었던 미증시는 월요일장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반등의 폭은 3대 지수가 모두 1%대 올랐고요. 물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하락을 모두 만회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하루 만에 시장 분위기가 침체에서 다시금 조금이나마 활기를 되찾은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물가 관련한 데이터들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또 이 데이터를 통해서 시장은 25bp보다 더 큰 50bp 인하의 가능성을 계속해서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준 당국자들 물론 발언 중에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 그리고 그 폭에 대해서 더 열어두겠다라는 발언도 하긴 하지만 시장이 이야기하는 50bp까지는 과연 9월 FOMC에 단행될지 여부는 아직까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반응한 시장 얼마나 올랐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S&P 500 지수가 1.16% 오른 5,470선 회복을 했고요. 나스닥 지수도 1% 넘게 오르면서 16,880선 회복, 그리고 다우지수도 1.2% 오른 48,000선 마감이 됐습니다. 네, 간밤 기대 인플레이션이 공개가 됐습니다. 기업이나 가계 등의 경제 주체들이 현재 보유한 정보 하에서 예상하는 미래 물가 상승률을 의미하는 부분이 기대 인플레이션인데요. 8월 달 향후 1년과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각각 3%, 8%, 2.8%로 전달과 같은 수준의 숫자가 나왔고요. 반면 3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2.5%가 나왔습니다. 0.2%포인트 높아졌는데 지난 7월에는 2.3%가 나오면서 6월 대비 0.6%포인트 급락한 바가 있었습니다. 확실히 시장 안에서는 지금 자체에서 경기 침체를 바라보고 있기는 합니다만 계속해서 나오는 데이터들 연착륙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좀 그 침체라는 키워드가 완화가 되어가는 간밤이었습니다. WTI는 드디어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국제유가가 올 연 저점을 기록을 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유가가 구조적인 하락 국면에 진입을 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WTI가 배럴당 67달러까지 떨어진 자리에서 모건 스탠리 간밤에 유가 전망 4분기에 또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원유 공급은 풍부한데 수요 약세가 문제가 가중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경기 침체 때처럼 이 재고가 쌓여가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지난달 골드만삭스도 유가 전망을 하향 조정한 바 있었고요. 최근에 시티그룹이 오펙 플러스가 감산을 더 많이 하지 않는 한 내년 브렌트유는 평균 60달러까지 내려갈 거다라는 이야기까지 전해졌습니다. 간밤 WTI는 그래도 반등 성공 1.4%대 상승해주면서 69달러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엔비디아가 모처럼 튀어 올라갔습니다. 최악의 한 주를 보냈었던 엔비디아였었죠. 2주 동안에만 무려 20%의 하락을 보였었는데요. AI 거품론 그리고 반독점 혐의까지 가져가고 있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반독점 혐의에 초기 조사 들어갔다는 소식이 어제장에서도 전해졌었는데요. 엔비디아 반등을 했습니다만 시티그룹에서는 최근 1년간 시장을 이끌어왔었던 엔비디아의 주도력이 조금은 약화될 거고 또 다른 기술주로 전략이 될 수 있다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었고요. 모건 스탠리는 앞으로 엔비디아의 매출 총이익은 감소할 수 있겠지만 이익 증가에 대한 우려가 너무나 크다라고 하면서 상반되는 목소리, 비중 확대 의견을 고수했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 살펴봤습니다. 네, 전체 시장 맵을 통해서 분위기 보겠습니다. 초록초록한 시장 분위기가 연출되는데 일부 종목들 오라클, 구글, 머크 등의 종목들은 하락세를 보이는 모습이었는데요. M7 종목 가운데서는 전반적으로 올랐지만 구글만 좀 빠졌습니다. 일단은 반도체 쪽에 있어서의 어제 급반등이 나타났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넘는 강세를 보였고요. 이 가운데 엔비디아 주가는 3.5%, 지난 금요일장 10% 넘는 하락을 보였던 브로드컴도 3% 가까운 반등을 보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AMD 그리고 퀄컴 등의 종목도 올랐고요. 반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이 상승 가운데서도 약보합권 마감을 해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1% 강세 보였고요. 밤사이에 아이폰 16 그리고 애플 워치의 새로운 버전을 공개한 애플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 마감이 됐습니다. 기기는 새롭게 공개를 했지만 이
안고 없는 찐빵이다, 붕어 없는 붕어빵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애플 인텔리전스는 결국에 10월에 공개가 되고요. 10월도 완전한 버전이 아닌 베타 버전 그리고 또 미국 내에서 영문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버전이 공개가 되기 때문에 온 디바이스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은 조금 먼 그런 이야기로 시장에서는 다소 좀 주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주가는 0.04% 강보합권 정도에서 마감이 됐고요. 메타의 주가 0.9% 강세, 아마존 2%대 오름세, 그리고 테슬라의 주가가 어제 주말 사이 8% 급락을 잇고 2%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필수 소비재단도 좀 주춤했었죠. 그러나 다시 한번 기지개를 켜면서 월마트, 코스트코 모두 초록불을 켰는데요. 코스트코의 주가는 2% 넘는 강세를 보였고요. 최근에 반등세 보였었던 달러 제너럴 바로 밑에 있는 DG 티커를 보이시죠? 밤사이에는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국제유가 반등 가운데 에너지주 반등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WTI 기준으로 배럴당 68달러 선, 그러니까 70달러를 하회하고 있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최근의 유가의 하락은 결국에는 경기,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경기가 침체될 것이다. 이에 따른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우려가 반영된 부분이기 때문에 유가의 방향을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엑스모빌 2%, 쉐브론 1%대 올랐고요. 다른 종목 중에서는 코노코필립스가 조금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부동산 그리고 산업재 쪽도 모두 강세를 보였고 밤사이에 지금 주가를 보면 여기 이미소비재단에서 나이키의 주가는 좀 빠졌습니다. 1.4%대 밀리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홈디포는 반면 1%대 강세,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엔터 쪽에서 넷플릭스의 주가도 1%대 오름세를 보였고 어제는 이렇게 성장주가 오른다고 해서 방어적인 성격의 종목들이 하락한 건 아니었습니다. 버라이즌 그리고 AT&T 등의 종목들 함께 올라갔고요. 바로 아래에 있는 헬스케어 쪽에서도 머크르지 외한 다른 종목들을 좀 견조했습니다. 일라일릴리, 존슨앤존슨, 에브비, 암젠 등 파이자까지 모두 주가에 강세가 보였습니다. 반면 금요일장에서 좀 버텨냈었던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은 0.47% 밀렸고요. 금융주 지난주 목요일에도 그렇고 금요일에도 그렇고 좀 부진했었죠. 그러나 월요일장 반등에 나섰습니다. 모든 종목들 초록불이 들어갔고요. 특히 최근에 카드사 관련한 종목들 움직임이 굉장히 좋은데요. 특히 비자나 마스터카드의 주가의 움직임을 보면은 계속 우상향 추세를 밟고 있습니다. 주말 월요일장에서도 비자는 2%, 마스터카드 2% 올랐고요. 최근 고점 대비 조금 밀렸던 아멕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주가도 함께 올랐습니다. 자, 이어서는 오늘장 특징적인 기업들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네, 첫 번째로는 애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애플 인텔리전스를 탑재한 아이폰 16이 간밤 공개가 됐습니다. 이번에 폭발적인 교체 수요가 일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생산량을 기존 대비해서 7%에서 10%가량 늘리겠다라는 그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다만 애플 인텔리전스가 미국에서 다음 달에 베타 버전이 출시가 되고 주요 기능은 올해가 아니라 내년이 되어야 볼 수 있을 전망이라고 합니다. 아직 AI 기능이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다라는 관점, 그리고 세론으로도 간밤 어느 정도 좀 작용이 된 듯한 모양새였었는데요. 아이폰 16을 공개한 이후에는 오히려 주가가 소폭 하락하기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반등해주면서 보합권에서 애플은 220달러에서 종가 형성됐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팔런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지수에 편입이 됐던 팔런티어가 급등 보였습니다. 함께 편입이 됐었던 델 테크놀로지스 대비해서 간밤 주가 탄력도가 굉장히 컸었는데요. S&P 500에 편입이 되려면 조건이 있죠. 최근 분기 흑자와 함께 최근 4개 분기 누적 흑자를 기록해야 하고요. 지난 2분기 팔런티어 실적이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순이익이 1억 3,560만 달러로 1년 전 대비해서 2,790만 달러가 증가를 했었는데 올해 들어서만 100%가량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팔런티어 테크놀로지스 간밤 12%의 급등으로 34달러까지 껑충 튀어 올라가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보잉 살펴보겠습니다. 경영난에 처해 있는 보잉 노사가 임금 협상안에 잠정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737 맥스 기종의 연이은 사고 때문에 계속해서 경영난에 처해 왔었던 거고요. 지난 2분기 우리나라 돈 한화로 1조 9천억 원의 흑자 손실을 기록한 바 있었습니다. 4년에 걸쳐서 임금 25% 인상안을 협상안을 전일 오전에 타결이 됐다라고 전해졌고요.
퇴직연금 강화 그리고 의료비 부담 경감을 비롯해서 보잉의 차기 항공기를 미국 북서부 연안 일대에서 제조하는 등 여러한 조건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보잉의 짧은 파업만으로도 항공우주 산업 전체에 연쇄적인 영향이 있을 거다라고 콕 집었었는데 다행히 합의가 됐습니다. 3%대 상승 나오면서 162달러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서밋 테라퓨틱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1위 면역 항암제 미국 머크의 키트루다를 저지할 대항마가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서밋 테라퓨틱스, 이 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이중항체 항암제 이보네시맙의 임상 3상에서 키트루다보다 항암 효과가 더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키트루다는 머크가 2014년에 출시를 했었고요. 블록버스터급 약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만 34조 원의 매출을 올렸었는데요. 전일 세계 폐암 학회에서 발표된 이 데이터에 따르면 이보네시맙, 키트루다에 비해서 종양 진행 위험을 49%나 감소시켰고요. 키트루다로 처방을 받았었던 환자들이 재발하기까지에는 5개월이 넘게 걸린 반면에 이보네시맙을 사용한 환자는 11.1개월이 걸린 것으로 나타나면서 간밤 주가가 폭등했습니다. 무려 64%의 급등 보이면서 20달러까지 올라섰고요. 머크는 이 소식에 간밤 2%의 하락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렇게 4가지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네, 이어서는 오늘장 또 미시장에는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머니네버슬립 이유린 팀장과 함께 확인해 보시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머니네버슬립은 프리미엄 미국 주식 컨텐츠를 여러분께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미국 주식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검색창에 머니네버슬립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증시 포인트 확인을 해 볼게요. 오늘의 증시 포인트는 아직 안심해서는 안 된다. 시장이 반등을 해서 이제 한 차례 또 폭풍이 지나간 건가 싶은데 안심해서는 안 되는 건가요? 네, 미국 증권시장이 지난주 급락세를 딛고 9일에는 반등에 성공을 했지만 시장의 상승세가 이어질지는 미지수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더욱 커지는 가운데 투자 심리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 이날도 월스트리트에서는 이 데드캣 바운스일 뿐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더 세븐스 리포트의 톰 에세이 대표는 이날의 상승세는 대부분 지난주 하락 이후에 이 저가 매수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즉 시장을 끌어올릴 만한 재료가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랠리를 기대하기에는 어렵다는 건데요. 앞으로 나올 재료들을 꼽아보자면 당장은 이번 주 발표될 인플레이션 지표가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 나오는 이 8월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해서 전월 대비 0.2%, 또 전년 대비 2.6%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만약 실제 결과도 이에 부합한다면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다는 확신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물가가 예상 이상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난다면 불확실성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자칫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이 최악의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는데요. 따라서 물가 데이터를 꼼꼼히 확인하면서 투자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밤사이 시장의 반등에 우리는 뭔가 안심을 하려는 그런 심리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지만 계속해서 발표되는 다양한 지표들을 확인하면서 안심을 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한입뉴스 역시나 4가지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한입뉴스는요. 화웨이가 새롭게 내놓은 휴대전화가 굉장히 이슈를 끌고 있습니다. 애플에게 거의 승부를 띄운 건데요. 트리플 폴딩 스마트폰을 공개를 했다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접는 것은 한 번 접는데 이번에 3번을 접는 걸까요? 메이트 XT라는 그런 제품입니다. 300만 건 이상의 이미 사전 예약이 현재 접수가 됐고요. 지금 밤사이 아이폰 16의 시리즈 관련한 공개 속에서 시장 반응이 또 어떻게 나타날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화웨이 관련한 내용들 들어볼까요? 오늘 애플만 새 스마트폰을 공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의 화웨이 또한 오늘 3단으로 접히는 일명 트리플 폴딩 스마트폰을 공개한다고 하는데요. 화웨이는 이 스마트폰에 대해서 이미 300만 건 이상의 사전 예약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화웨이의 신규 스마트폰인 이 메이트 XT는 Z자형으로 접히는 스마트폰입니다. 화웨이는 중국 본토에서 높은 점유율을 나타내면서 애플과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아이폰 16 시리즈가 공개된 가운데
화웨이의 3단 폴더블 스마트폰이 또 어떤 모습을 나타내게 될지 지켜볼 필요 있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두 번째 소식은 다음 헤드라인 바로 확인해 보자면 금리가 내려갈 때 수혜를 받을 만한 그런 섹터를 보겠습니다. 금리가 하락하면 보트가 뜬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시티그룹에서는 금리 인하 관련한 수혜주로 마린맥스라는 기업을 제시를 했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가를 44달러로 제시를 했는데요. 금리 인하가 되게 되면은 금융 비용이 조금 낮아지기 때문에 이런 보트 같은 고가 품목이 더 인기를 끈다라는 맥락입니다.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네, 시티그룹의 제임스 하디먼 애널리스트가 이 금리 인하 수혜주로요, 해양 레저용 보트 기업인 마린맥스를 지목했다고 합니다. 이 기업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하면서 44달러의 목표 주가를 제시했는데요. 9일 마감가 대비 무려 45%의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본 셈입니다. 하디먼은 금리가 내려가면 보트와 같은 고가 품목의 금융 비용이 줄어들어 마린맥스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본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이어지는 다음 한일 뉴스 바로 헤드라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한참 늦었다. 무슨 얘기일까요? RTX의 지상 네트워크 프로젝트가 수년간 지금 연기가 되고 있는데 10월 테스트 예정이었는데 지금 또 제품 결함이 발생을 했다라고 합니다. 계획 대비해서 무려 7년 이상 지연이 돼서 비용 초과 발생에 대한 우려는 계속해서 있다라고 하는데요. 너무 심각한 지연 같은데요. 네, 관련된 소식 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 우주 및 방위 기업인 RTX가 진행 중인 76억 달러 규모의 지상 네트워크 프로젝트가 수년간의 지연과 또 비용 증가에도 여전히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RTX는 원래 올해 10월까지 17개의 지상국 시스템을 갖춰 미국 우주군의 테스트를 거칠 예정이었는데요. 미국 회계감사원은 이번에 이뤄진 두 번의 테스트 라운드에서 추가 지연을 초래할 수 있는 제품 결함이 발견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미 이 프로그램은 초기 계획과 비교해서 7년 이상이 지연이 되고 또 비용도 73%가 초과된 상태인데 앞으로 순탄하게 진행이 될 수 있을지 조금 주의하실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마지막 한입 뉴스 투자 관련한 내용인데요. 어떤 기업이 투자를 한 걸까요? 오픈 AI가 제약기업 하나를 찍었습니다. 스라이브 캐피털과 오픈 AI가 차이 디스커버리라는 기업에 투자를 한다는 건데요.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가 봤더니 AI로 신약 개발을 하는 그런 업체였습니다. 차이원을 오픈 소스로만 제공을 하게 됐고요. 상업화는 아직까지는 계획에 없다라고 하는데 무슨 소식인지 들어볼까요? 네, 인공지능 생명공학 스타트업인 차이 디스커버리가 이 스라이브 캐피털과 오픈 AI로부터 약 3천만 달러의 자금을 유치했다고 합니다. 차이 디스커버리는 AI를 활용해서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인데요. 생화학 분자의 구조를 예측하고 또 상호작용을 재프로그램하는 이 AI 모델을 개발을 해서 이를 통해서 또 신약 개발을 가속화하려는 목표를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차이의 첫 분자 구조 모델인 차이1은 오픈소스로 제공되며 또 상업화 계획은 아직 논의 중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가지 한입 뉴스 확인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종목 뉴스 밤사이 가장 뜨거운 감자였던 애플의 신제품 공개 소식부터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 16 시리즈가 드디어 공개가 됐죠. 네, 맞습니다. 애플이 이 아이폰 16 라인업과 함께 또 캘리포니아 쿠퍼티너 본사에서 아이폰과 에어팟 그리고 애플 워치를 공개했습니다. 아이폰 16 시리즈는 이 아이폰 16, 아이폰 16 플러스, 아이폰 16 프로 그리고 아이폰 16 프로 맥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아이폰 프로에는 2세대 3나노미터 트랜지스터가 적용돼 A18 프로 칩과 또 AI 워크로드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이 16코어 뉴럴 엔진이 탑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애플은 시스템 메모리 대역폭이 17% 증가했다며 A18보다 훨씬 빠르고 효율적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반도체에서 대역폭이란 이 데이터가 특정 시간 동안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최대 속도를 의미하는데 애플의 기본 모델 가격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모델은 $799, 플러스는 $899, 프로는 $999,
프로맥스는 1,199달러부터 판매가 이뤄진다고 합니다. 새로운 아이폰은 12일부터 또 미국과 한국 등 59개국에서 사전 주문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번에 공개된 아이폰 16 시리즈, 물론 그 스펙도 굉장히 관심을 끌만한 포인트가 되는데 그보다 더 큰 관심은 애플의 AI, 애플 인텔리전스였습니다. 근데 다음 달에 공개가 된다고요? 네, 이 새 아이폰 출시 소식과 더불어서 애플은 AI 인텔리전스가 다음 달 출시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애플 인텔리전스는 먼저 미국 영어 버전으로 출시가 될 예정이고요. 이어 12월에 호주와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에서 현지화된 영어로 확장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내년에는 중국어와 프랑스어, 또 일본어, 스페인어 등의 추가 언어가 지원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또 한국어가 언제 진행이 될지 또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iOS 18, 아이패드 OS 18, 또 맥 OS 세퀘이아 등 운영체제에 깊게 통합된 애플 인텔리전스는 개인화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게 됩니다. 애플 인텔리전스는 급하게 쓴 메모를 다듬어 세련된 초대장으로 만들어주고 또 원하는 이모티콘을 생성해주고 또 독창적인 이미지를 생성해준다고 하는데요. 언제 찍었는지 기억이 나지도 않는 사진을 찾고 싶을 때 기억나는 묘사를 타이핑하면 해당 사진을 찾을 수도 있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더불어서 이메일 기능도 대폭 강화될 예정입니다. 애플 인텔리전스는 이 사용자의 받은 이메일의 가장 중요한 정보를 요약해서 사용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사용자에게 빠른 응답을 위한 이메일의 답변 제안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메일의 질문을 식별해서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도 만들어주는 이런 기능도 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고요. 또한 애플은 계속해서 개인정보 보호에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애플 인텔리전스는 이 모든 단계에서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설계되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더 많은 처리 능력이 필요한 복잡한 요청을 실행하기 위해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확장했다며 프라이빗 클라우드 컴퓨팅은 이 서버 기반 인텔리전스의 근본적인 혁신을 의미한다고 설명을 또 덧붙였습니다. 네, 애플의 신제품 공개가 애플의 추가적인 주가의 상승을 야기시킬 수 있을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종목 뉴스는 ASML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신중론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요? 네, ASML 관련되는 소식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SML이 언제나 투자은행의 많은 사랑을 받아온 기업이었는데요. 그렇죠. 특히 또 AI 붐이 일자 이런 지위는 더 공고해졌는데 ASML 투자에 조금은 신중해져야 한다는 의견이 월스트리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9일 CNBC에 따르면 월스트리트의 애널리스트들은 반도체 장비에 대한 수요를 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EUV에 대한 수요가 정체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의 의견들을 보면은 지금 ASML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 미중 간의 분쟁 가운데 미국에서의 이제 중국의 제재에 ASML에도 너네 기기 중국에 팔지 마 이러한 시선들이 오이고 있는 가운데 애널리스트들도 좀 부정적인 의견들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다라는 내용도 여러분 투자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머니네버슬립 이유린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머니네버슬립은 프리미엄 미국 주식 컨텐츠를 여러분께 매일매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검색창에 머니네버슬립을 검색해 보시길 바랍니다.